가장 비싼 커피 30잔 포장해주세요. 매일 무료 급식소를 다니던 72세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36만 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중랑구 재개발을 기다리는 오래된 골목. 매일 아침 8시 함께하는 이웃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섭니다. 급식소 내부는 늘 활기로 가득합니다. 노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웃고 떠듭니다. 그런데 창가 쪽 구석자리, 항상 같은 자리에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박노인 72세.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낡았지만 단정한 회색 스웨터. 이 급식소에 온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표정. 다른 노인들처럼 떠들지도 않고 누구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저 어르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랑 얘기하는 거 못 봤어요. 자원봉사자 이 씨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항상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밥 다 먹고 나면 꼭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세요. 박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식사 중입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창밖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식판을 반납대에 정리하고 물컵을 깨끗이 헹굽니다. 잘 먹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급식소를 나섭니다. 박노인이 골목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을 향합니다. 아로마 커피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저 카페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쳤지만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가야 해. 박노인이 작게 속삭입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카페 문 앞에 섭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문을 엽니다. 딸랑 벨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손님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서자 몇몇 손님들이 슬쩍 쳐다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카페 주인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메뉴판을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이 메뉴판 맨 위를 향합니다. 프리미엄 싱글 오리진 마이너스 12,000원. 고개를 천천히 듭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장 비싼 커피. 30잔 포장해주세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카페 주인의 눈이 커집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고개를 돌립니다. 죄송한데요. 30잔이라고 하셨나요? 네. 가장 비싼 걸로요. 카페 주인이 잠시 말을 잃습니다. 30잔이면 36만 원입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낡은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이거 한 잔에 12,000원인데. 알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호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10,000원짜리 지폐들. 천천히 돈을 세어 카운터에 정확히 36만 원을 놓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의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어립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박노인이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립니다. 박노인은 그날을 2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기억하고 싶었지만 너무 아팠던 그날. 15분 후 카운터에 30잔의 커피가 가지런히 놓입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 가득 퍼집니다. 손님 준비됐습니다.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갑니다. 30잔의 커피를 바라봅니다. 한 잔은 여기 두고 가도 될까요? 네. 아, 네. 물론이죠. 박노인이 한 잔을 꺼냅니다. 창가 자리로 걸어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이건 떠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박노인에게 쏠립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듭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닦습니다. 나머지 29잔의 커피를 들고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하나씩 돌며 커피를 나눠줍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커피를 받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합니다.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침묵이 자리합니다. 마지막 한 잔을 카페 주인에게 건넵니다. 맛있는 커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정말 괜찮습니다. 박노인이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합니다. 카페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한 번 더 창가의 커피를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한 잔. 잘 있어. 아들아. 그가 카페를 나섭니다. 딸랑 벨소리. 문이 닫힙니다. 카페 안 사람들은 각자 받은 커피를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창가에 놓인 그 한 잔의 커피.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노인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0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 가득 퍼집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어떤 이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커피 한 잔. 떠난 사람을 위한 겁니다라는 그 말. 잘 있어. 아들아라는 속삭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저기 혹시 어제 여기 오셨던 어르신. 아, 박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자원봉사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저희 카페에서 36만 원짜리 커피를 주문하셨거든요. 36만 원이요? 박 어르신이? 그때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박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식소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박노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아들 겁니다. 어제가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1985년 10월 21일. 그럼 아드님은 지금 스물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20년 전이에요.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박노인은 홍대 앞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향기로운 약속이라는 이름의 카페. 아들 준호와 함께 운영하는 두 부자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끊겼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박노인은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카페 문 닫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준호가 걱정했지만 박노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결국 카페는 문을 닫았고 2억 원이 넘는 빚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도 많으니까 제가 갚을게요. 20살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공사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하지만 2년 후 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준호가 태어난 날. 그날 밤 준호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커피 향이 나는 날, 우리 다시 웃어요. 박노인이 발견했을 때 준호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선물한 시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제 욕심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전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빚은 모두 갚았지만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박노인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우편함에 있었어요. 준호가 죽기 전에 10년 후 배달 서비스로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받으실 때쯤이면 저는 없겠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약한 아들이어서. 아버지, 제가 태어난 날 커피 한 잔 드세요.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요. 그리고 웃어주세요. 커피 향이 나는 날, 우리 다시 웃기로 약속했잖아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래서 어제, 준호 생일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카페에 들어갔어요. 박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원했던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웃으라고. 그래서 제일 비싼 커피를 샀어요. 준호를 위해 한 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눴어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였거든요. 수진이 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은 분명 행복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웃는 걸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박노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매달 그날 저희 카페에 오세요. 제가 제일 좋은 커피 대접할게요. 무료로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21일마다 박노인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고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날입니다. 준호야, 잘 지내고 있지? 카페는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카페라고. 사람들은 각자의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6개월 후 박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의 시계를 손에 쥔 채로.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매달 21일마다 창가에 커피 2잔을 올려둡니다. 작은 쪽지와 함께. 박 어르신, 준호님, 오늘도 향기로운 날입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순간 누군가는 잊지 못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삶이 남긴 가장 따뜻한 약속입니다. 박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로마 커피는 여전히 매달 21일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합니다. 수지는 그날만큼은 카페 문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엽니다. 창가 자리를 정성스럽게 닫고 그곳에 커피 2잔을 올려놓습니다. 박 어르신, 준호님, 오늘도 향기로운 날입니다. 작은 쪽지를 놓고 잠시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한 잔 주문할게요. 창가에 놓아주세요. 첫 번째로 동참한 건 50대 여성 고객 미경 씨였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딸이 커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미경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목도 하나 주세요. 군대에서 사고로 떠난 친구를 위해서요. 30대 남성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커피를 못 드셔서. 20대 여성 지은 씨도 주문했습니다.
어느새 창가 자리에는 여러 잔의 커피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커피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연아, 보고 싶어. 전우야, 내가 좋아하던 커피야. 엄마, 천국에서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손자가 보냅니다. 카페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창가의 커피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달 21일마다 이렇게 커피를 올려놓죠. 21일이요. 젊은 남자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박노인이라는 분 아세요? 네, 알죠. 이 전통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 1년 됐어요. 그럼 준호라는 이름도 들어보셨나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 어르신의 아드님이시죠. 근데 왜요? 젊은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준호. 형의 친구였어요. 민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걸 맡겼어요. 20년 후에 아버지께 전해달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겁이 났어요. 그냥 도망쳤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품고 살았어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다 최근에 이 카페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아버지는 제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예전처럼 평화로운 소리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카페가 망한 것도 빚을 진 것도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와 함께 꿈을 꿀 수 있었던 시간이요. 카페에서 아버지랑 커피 만들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제 20살 생일에 주신 시계, 아직도 잘 차고 있어요.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셨죠. 기억하세요? 아버지, 저는 약해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시니까 꼭 행복하게 사세요. 제 생일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웃어주세요. 저는 떠나지만 커피 향기처럼 아버지 곁에 항상 있을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민우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20년 후 제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만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드세요. 그게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행복을 나눠주는 것. 아버지, 약속 지켜주세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박 어르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정확히 그날 여기 오셔서 커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 일기장을 못 보신 거네요. 민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아니에요. 수진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준호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수진이 창가로 걸어가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민우 씨도 준호님의 친구시잖아요. 준호님이 원하실 거예요. 민우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날 이후 민우는 매달 21일마다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준호 형, 덕분에 용기 냈어. 고마워.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가진 하지만 사랑을 잊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커피 한 잔에 자신의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카페를 넘어 거리로, 마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박 어르신, 준호님, 여러분의 약속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커피 향이 퍼지는 순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아로마 커피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카페. 매달 21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 작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카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장님, 저희도 커피 올려놓고 싶어요. 제 할머니를 위해서요. 제 남편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리스타 민준과 함께 바쁘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금세 수십 잔의 커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일 좋은 커피 하나 주세요. 네, 할머니. 어디 앉으실래요? 아니요. 여기 세워두고 잠깐만요. 노부인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고맙네요, 청년. 노부인은 민준의 부축을 받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6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노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 전쟁 때 실종됐어요. 그때 25이었죠. 저는 23이었고요. 60년 전이요. 네. 60년 동안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남편은 진작에 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요. 노부인이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참 좋아했어요. 전쟁 나가기 전날 우리 둘이 다방에서 커피 마셨거든요. 전쟁 끝나면 우리 커피 장사하자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카페 이야기를 듣고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앞말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오히려 기뻐요. 곧 남편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60년 만에 노부인이 커피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기다려요. 곧 갈게요. 그때 함께 커피 마셔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휠체어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남편에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수진이 커피값을 돌려주려 했지만 노부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60년치 그리움이 담긴 거예요. 노부인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민준과 함께 창가의 커피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네, 사장님. 저도 그렇게 느껴요. 박 어르신이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은.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로마 커피 사장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시청 문학과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서울 따뜻한 이야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사장님 카페를 모델 케이스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 카페의 기억의 커피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카페나 식당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요. 시에서 이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네. 사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문화를 서울 전역으로 퍼뜨리고 싶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어르신, 준호님, 들리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3개월 후 서울 곳곳의 카페와 식당에서 기억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21일 사람들은 떠난 이를 위해 음식 한 그릇,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문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의 작은 가게들에서 기억의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기로운 약속이라는 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준호님? 네, 제 삼촌이에요. 저는 준호 삼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여성의 이름은 박지혜. 준호의 사촌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주시면서 꼭 이 카페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준호 삼촌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삼촌처럼 카페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카페요. 혹시 여기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수진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준호님도 원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지혜는 아로마 커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 자리를 닦으며 삼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삼촌, 저도 삼촌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게요. 시간이 흘러 지혜는 자신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향기로운 약속 2호점. 그곳에도 창가에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2잔의 커피가 놓인 자리. 준호 삼촌, 박 할아버지, 오늘도 향기로운 날입니다. 커피 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그 향기 속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한 떠난 이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향기로운 약속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로마 커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바리스타 민주는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는 이제 30 중반의 당당한 카페 체인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약속은 전국에 20개의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점에는 기억의 자리가 있었고 매달 21일이면 그곳은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박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보고 계세요?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양인으로 보이는 그녀는 서툰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여기, 기억의 커피, 맞나요? 네, 맞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세러. 한국 이름으로는 서윤이에요. 서윤이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로마 커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어요. 저를 낳고 미국으로 입양 보내셨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이 기사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도요. 서윤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원망스러워.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로마 커피에 가줘. 그리고 엄마를 위해 커피 한 잔 올려놔줘. 엄마는 거기서 너를 기다릴게. 사랑해, 내 딸.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요.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편지만 남았어요. 수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당신을 기억하셨으니까요. 저도 어머니께 커피 한 잔 올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서윤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특별히 준비한 커피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나. 30년 만에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서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이 편지로 알았어요.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자리에 앉아 자신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커피 달아요. 엄마가 만든 것처럼. 수진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여기 계실 거예요. 당신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넘어서니까요. 그날 이후 서윤은 한국에 머물며 향기로운 약속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21일마다 어머니를 위해 커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노인은 전쟁으로 헤어진 한국인 연인을 위해, 중국에서 온 중년 남성은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위해, 베트남에서 온 여성은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를 위해, 기억의 자리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욕, 도쿄, 파리, 런던. 세계 곳곳의 작은 카페들에서 매달 21일이면 특별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떠난 이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5년 후 유엔은 매년 10월 21일을 세계 기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박준호가 태어난 날이자 박노인이 처음으로 커피를 나눈 날. 그날 83세가 된 수지는 아로마 커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박지혜와 서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5,000개가 넘는 카페에서 오늘 기억의 자리를 만들고 있대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장소로 가서 떠난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박 어르신, 준호님, 보고 계시죠?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의 작은 약속이 세상을 바꿨어요. 슬픔을 나누고 사랑을 기억하는 세상으로요. 창가에는 여전히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노인을 위해, 하나는 준호를 위해, 그리고 그 옆에 수진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더 놓았습니다. 이건 제 남편을 위한 거예요. 2년 전에 떠났거든요. 오늘에야 용기가 났어요. 지혜와 서윤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편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요. 기억한다는 건 슬픈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증거니까요. 해가 지고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창가의 커피 잔들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지는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박노인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준호가 아버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억되는 모든 이들, 사랑받았던 모든 이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커피 향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 담긴 약속. 우리는 당신을 기억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게 바로 영원히 이어질 향기로운 약속이었습니다. 20년 전 무료 급식소를 다니던 한 노인이 시작한 작은 행동. 그것은 이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사랑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있는 한,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이 작은 진실이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